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오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1일 새벽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발생한 정부 셧다운이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정부 셧다운이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거에는 별일 없었다는데 이번에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시장의 일반적인 반응과 2025년 현재 이 셧다운이 왜 과거와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제목, 본문 1부, 과거의 교훈. 시장은 왜 셧다운을 무시해왔는가? 우선 투자 전략 수립의 첫 단계는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장의 안일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떻게 빗나갈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제적 영향 요약. 정부 셧다운은 대부분 단기적인 사건이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제한적이고 신속하게 복구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환법칙에 따르면 셧다운 1주당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약 0.2%포인트 감소하지만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손실이 빠르게 만회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무관심은 확고한 경험에 근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최장기 셧다운입니다.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이 결국 업무에 복귀하고 밀린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영구적인 소득 손실이 아닌 일시적인 지연으로 간주했고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 시장 반응 분석. 월스트리트는 일반적으로 셧다운 위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볼까요? 트로이스트 웨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1976년 이후 발생한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8년 말에 시작된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무려 10% 급등하는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셧다운 전후를 비교했을 때 S&P 500은 평균 1% 상승했습니다. 셧다운이 끝난 후 1개월과 3개월 시점에서도 각각 1.2%와 2.9% 상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트루이스트 웨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키스 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정부 셧다운은 허리케인이나 눈보라와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활동을 지연시킬 뿐 재개 시 신속하게 만회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회복 탄력성이 바로 시장의 기저에 깔려있는 낙관론의 근거입니다. 실제로 오늘 10월 1일 수요일 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3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는 43포인트 상승, 나스닥은 0.4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 셧다운은 무엇이 다를까요? 2부, 2025년 셧다운이 다른 이유, 3가지 핵심 위험 요인.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스트럿다우즈는 안정된 환경에서는 유효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때는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저는 이번 셧다운 국면에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3가지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기존의 투자 각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위험 요인 1. 대량 해고의 위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과거 셧다운 시 연방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 상태였으며 정부 기능이 재개되면 즉시 복귀했습니다. 2019년 정부 공무원 공정대우법에 따라
모든 연방 직원들은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량 해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수요일 박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관료제를 신속하게 축소할 것입니다. 셧다운은 우리 공화당이 평소라면 민주당 표를 절대 얻을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업무 중단이 아닌 영구적인 일자리 상실을 의미합니다. 의회 예산국 CBO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하루에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이 중 상당수가 영구 해고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경제 고문이었던 제렛 버넌스텐은 현재 미국 진보센터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상승하고 있는 실업률에 기여하기 때문에 나쁜 경제학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공정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고한 방관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월프 리서치의 수석 경제학자 스테파니 로스도 경고합니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경제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구적인 해고는 소비 위축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8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노동시장은 이미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2. 데이터 공백 사태.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데이터 블랙아웃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금요일인 10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9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동통계국 BRS는 셧다운 동안 데이터 수집과 발표를 중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연준이 이 고용 데이터를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9월 17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10월 29일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 확률을 약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고용 데이터가 없다면 연준은 사실상 눈을 가리고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수석 경제학자 네이튼 시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노동시장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복잡한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그 도전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셧다운이 최소 12일 이상 지속된다면 11월 초에 발표될 10월 고용보고서에 기반이 되는 설문조사 과정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시 예측 시장에 따르면 현재 셧다운이 평균 11.1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폴리마켓에서는 10월 15일 이후에야 해결될 확률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장기 셧다운이 향후 발표될 데이터의 질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물가 데이터 수집도 중단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위험 요인 3. 취약한 경제 상황. 세 번째 위험 요인은 타이밍입니다. 2025년의 미국 경제는 과거 예산 싸움이 벌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JP모건 아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빗 켈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타이밍이 나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약할까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8% 수준이었습니다. 연준은 2025년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연말까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고용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수 인종과 젊은 층의 실업률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흑인 노동자의 실업률은 8월 기준 7.5%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실업률 상승이 경제 침체의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위험의 증폭작용.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이 개별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파급력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취약한 경제 상황에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됩니다. 그 충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공백까지 겹치면 정책 결정자들과 투자자들은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얼리미티드 펀즈의 CIO인 밥 엘리엇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장이 정두 셧다운이 경제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각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 전문가는 본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번 셧다운은 우리가 기대해왔던 것과 다를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과거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폭될 것이며 이는 패닉셀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전략, 투자자가 취해야 할 행동.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거시 경제 분석을 개인의 투자 및 은퇴 계획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심리 분석. 오늘 10월 1일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업 실적 호조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연준이 10월과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츠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키스 뷰캐넌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장이 더 끈적하고 논쟁적인 셧다운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과거보다 더 악화될 위험을 적절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투자 전략 분석가 제니퍼 티머맨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일시적일 것으로 믿지만 특히 정부 경제 보고서 지연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진다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와 415K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데이터의 함정에 경계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른 구조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변수에 대한 명확한 관전 포인트를 설정하십시오.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핵심 신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대량 해고 위협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인 행정명령 초안 등의 형태로 가시화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영구 해고 절차를 시작한다면 이는 시장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킬 수 있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경제 데이터 발표 지연이 10월 고용보고서 조사 기간을 침범하는 12일을 넘어서는지 주목하십시오. 만약 셧다운이 10월 12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11월 초 데이터까지 영향을 미쳐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셋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섣부른 매도나 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섹터별 영향을 고려. 일부 섹터는 정부 셧다운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의료 분야처럼 정부 계약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에드워드 존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형주, 특히 AI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셧다운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기업 실적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들 주가를 계속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연준은 2025년에 2차례, 2026년에 1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만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소프트 랜딩을 위한 예당적 조치라면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경제가 실제로 악화되어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장 반응은 훨씬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 파월은 9월 금리 인하를 위험관리 차원의 금리 인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경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급증한다면 연준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및 비상금 점검.
에드워드 존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 비상현금 상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는 것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라고 조언합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높이는 것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4부 결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정부 셧다운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20번의 셧다운 동안 S&P 500은 평균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상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낙관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셧다운 가능성은 대량 해고 위협, 경제 데이터 부재, 그리고 취약한 경제 상황이라는 독특하고 강력한 위험 요소들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최종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시장의 단기적인 평온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패턴이 반드시 반복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둘째, 핵심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십시오. 대량 해고의 실제 진행 여부, 셧다운 기간이 12일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실업률과 소비 지표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십시오. 셋째, 신중하고 정보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패닉에 빠져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도 올바른 전략이 아닙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경제와 시장은 단기적 혼란을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절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웰스파고의 조언대로 셧다운으로 인한 시장 약세는 오히려 우량주를 추가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현재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과 위험 노출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투자 책임자 글렌 스미스가 말했듯이 정부 셧다운은 주식시장의 걱정의 벽에 또 다른 벽돌이 추가되는 것이다. 높은 밸류에이션과 강력한 9월 실적 이후 시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시점에 셧다운이 겹쳤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 셧다운의 영향은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도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 약세 가능성.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1일 셧다운 시작 직후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신흥시장 자산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은 10월 1일 올해 39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SM US의 수석 경제학자 조 브루스 엘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한 달 내내 연장되어 2018년, 2019년의 기록적인 셧다운에 근접한다면 이는 10월 말에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글로벌 자본 흐름, 금리,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셋째, 미국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미국 10년무 국채 수익률은 민간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후 4pp 하락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아버딘의 부수석 경제학자 루크 바톨로뮤는 셧다운이 미국의 제도적 신뢰성, 재정 상태, 그리고 기능 장애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셧다운은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비록 셧다운이 끝나면 소급 지급되지만 그 기간 동안 생활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2주 미만의 셧다운은 가계 재정에 중대한 또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만 주가 지날수록 부정적 효과가 누적된다고 말합니다. 공항 보안성 검색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TSA 직원과 항공교통관제사들은 계속 근무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FAA의 신규 항공교통관제사 훈련도 거의 확실하게 지연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들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0월 6일 월요일까지는 이전 연도 예산 자금을 활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는 폐쇄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상징적인 기념물도 폐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은 셧다운 동안 즉시 신규 정책 발급을 중단합니다. TD 카원의 금융서비스 정책 분석가 제러트 사이버그는 이는 연방 홍수보험이 필요한 모기지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지원 관련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웹사이트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FAFSA 신청 시즌이 지난주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지원 서비스가 제한될 것입니다.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WIC는 빠르게 자금이 금고되어 어린이와 부모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기 셧다운의 경우 S&P 혜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해결 전망. 이번 셧다운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출 법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화요일 상원은 민주당이 지지하는 지출 법안과 공화당의 임시 지출 법안 모두를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 확대법 하에 의료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삭감을 되돌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의 7주 임시지출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상원은 다시 한번 하원 공화당의 임시지출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55대 45로 부결되었으며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24시간도 안 되어 두 번째로 같은 결과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연방정부 규모를 줄일 기회로 보고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 표를 절대 얻을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비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ACA 보조금이 연말에 만료되면 우리 지역구에서만 약 3만 8천 명이 연간 수백 달러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숄텔 브라운 하원 의원은 밝혔습니다.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번 셧다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시에서는 평균 11.1일, 폴리마켓에서는 10월 15일 이후 해결될 확률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즉시 실행할 것들. 1. 포트폴리오 점검. 현재 보유 주식 중 정부 계약에 크게 의존하는 방위산업, 의료서비스 기업의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2. 현금 비중 확인. 긴급자금과 투자 가능 현금의 비율을 점검하십시오. 시장이 급락할 경우 우량주를 매수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뉴스 알림 설정. 대량 해고 실행, 셧다운 12일 도과, 고용 데이터 발표 지연에 대한 뉴스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주간 모니터링 항목. 1. 셧다운 기속 기간. 매일 업데이트되는 셧다운 기간을 추적하십시오. 12일이 넘어가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정치적 진전. 의회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양당이 타협점을 찾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경제지표 대체 데이터. 공식 정부 데이터가 없는 동안 ADP 민간 고용 데이터, 실업수당 청구 건수, PMI 지수 등 대체 경제지표에 주목하십시오. 4. 월간 전략 검토.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의존도가 낮은 섹터로 일부 비중을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3. 국제분산 투자.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으로의 일부 분산을 고려하십시오. 3. 방어적 아셋 검토. 채권, 금, 달러 해지 상품 등 방어적 아셋의 비중을 검토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패닉 매도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과거 모든 셧다운은 해결됐고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2. 전량 현금 전환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시장을 떠나면 회복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레버리지 투자 확대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시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의 최종 조언. 짐 크레이머는 CNBC를 통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부 셧다운에 관해서는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침착하게 계속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괜찮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셧다운이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를 지연시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의 고정수익 마크로 전략 책임자 시몬 당구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FOMC의 과반수가 올해 2차례서 금리 인하를 목표로 위원회의 비둘기파가 이제 주도권을 잡은 것을 나타냅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서프라이즈나 노동시장 반등이 없는 한 연준이 현재의 완화 궤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경제전략가 앨런 젠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역전되진 않지만 재가속하지는 않는다. 다음 주 고용 발표에서 큰 상승 서프라이즈가 없는 한 연준은 10월 말에 또 다른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7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미국 정부 셧다운의 모든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시장이 셧다운을 잘 견뎌냈다고 말하지만 2025년의 독특한 상황은
우리에게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의 위협, 중요한 경제 데이터의 공백, 그리고 이미 취약한 경제 상황이라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맹목적인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닌 정보에 입각한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핵심 변수들을 주시하면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지만 역사는 잘 준비된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양질의 투자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번 셧다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분야에 대해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